시청자들은 쉽게 영화나 드라마를 접하게 되는데요. 주인공이 아닌 주변 풍경이나 배경에 관심을 크게 가진 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직업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늘 어떤 일들을 할 때 늘 숙제를 받는 기분이었는데 뭔가 준비했던 강의 내용들을 풀어내려고 하니까 저한테 약간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져서 되게 설레임고 또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원래 슛산이 돌면 카메라 뒤 모니터에서 늘 보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으로 카메라 앞에 서니까 설레이고 실수는 없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준비된 이야기 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 수많은 선택지를 마주합니다. 20대의 끝자락에서 저 또한 직업이라는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눈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지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선택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적성 혹은 주변의 영향,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또 그것도 아니라면 막연하게 어릴 적 그려왔던 꿈부터 다양한 직업에 범주안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의 전공과 관심사가 지금 당장의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문을 품는 선택의 기로에서는 살아왔고 배워왔고 느끼고 바랬던 것들이 삶의 이정표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과 동료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으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말을 금묵자흑이라고 하죠. 저는 휩쓸리듯 친구들을 따라 뒤늦게 한 미술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시절 모두가 그러했듯 뚜렷한 계획은 없었고 무엇보다 지금이 중요한 20대였기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마시고 놀며 청춘을 즐겼죠. 그러다 졸업반이 되자 저는 진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난하고 안정적인 직장, 대다수의 취업생들이 바라는 삶이죠. 저 역시 평범한 삶을 쫓아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이직을 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회사, 설계사 사무소 등의 직장을 다녔죠. 그렇게 4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되게 무료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해도 뚜렷한 성취감과 기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득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았고 그 모습에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딱 좋았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두꺼운 주머니, 마음 놓고 놀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워진 주머니는 저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이제 막 30살쯤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제 친구가 뮤직비디오 제작사에서 조감독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촬영 현장에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는 거예요. 놀면 뭐하나 싶은 생각에 촬영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앞으로 향후 제가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촬영장에는 관객과 시청자가 극에 몰입할 수 있는 완벽한 배경의 세트가 지어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공간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공간 속에 담아내야만 비로소 공간이 완성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있고 몰입감 있게 극이 주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영화 미술감독의 영역이었습니다. 직업은 정했으니 저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또 다른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설득과 타협, 배려, 양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출, 촬영, 조명, 미술 제작 등 수많은 부서들과의 대화와 조율을 통해 일을 진행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는 성격 탓에 의사 표현과 디자인 의도를 전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를 그리고 작업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일이 너무 힘들고 해도 끝이 나지 않고 쌓여만 갔어요.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불식시킬 수 있는 마법의 요술봉이 있었으면 또 내가 그 요술봉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요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말이죠. 뾰로롱.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재밌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제 이름 대신 미술요정의 미호를
제 스스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경력이 쌓이고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생기자 저의 개인 회사를 꾸리게 되었고 회사명도 미술요정이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가 좋아, 사람이 좋아 미술요정이 된 지 14년 차 미술감독 박일성입니다. 보통 영화를 선택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시는 게 무엇인가요?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배우 아니면 감독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엔딩 크레딧에서 미술 감독 혹은 미술팀을 찾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희 팀에 작업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정보도 전달받게 되죠. 캐스팅은 누가 되었고 언제부터 촬영이 시작된다. 그러니 작업에 맞는 스케줄 조율과 작업물들의 완성 시점들이 고려된 디자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보통 프리프로덕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100페이지가 넘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시나리오가 전부입니다. 저는 글을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상의 배우의 감정선은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으나 배경에 대한 묘사는 꽤나 추상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작업을 하기 위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나열합니다. 키워드를 기반으로 연상되는 공기, 냄새, 혹은 장면의 날씨 등 영감을 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재배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치 퍼즐을 맞춘다고 표현하는 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은 속도가 붙고 술술 풀리면 짧게는 3일, 안 되면 일주일, 한 달 넘게 공을 들여야 이 300페이지가 넘는 시나리오의 중요 씬들을 나열하는 키 이미지 작업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스태프들과 소통을 하며 수정을 거듭하고 시나리오에 어울리는 공간을 찾아 극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미술 감독의 작업 중 세트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일 또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 혹은 연출자의 의도에 일치하는 공간을 시간과 현실의 제약에서 자유롭게 촬영하기 위해 세트를 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해외 모처의 공간을 한국에 만들기도 하고 신생아 응급실, DVD방, 고시원 등 다양한 장소를 미술요정에 색을 담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드라마 TVN 나빌레라의 1화 오신의 지문 일부입니다. 조심스레 덕출은 안을 들여다보는 입구, 정면엔 아치형 창문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높은 천장,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거울, 커다란 창과 한쪽에 놓인 피아노, 그리고 바가 보이는데 체록이 허공을 향해 날아오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덕출의 눈빛은 아득해지는데 이런 추상적인 표현도 화면에 구체화시켜야 하는 게 저의 직업입니다. 제가 작업하는 작품에도 캐릭터와 공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2019년 개봉한 미성년이란 작품에서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염정아 씨 집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또 극중 고해성사실 세트는 아무래도 저 역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작업물들이 현재 저에게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현장의 특성상 모두 촬영이 끝나면 폐기 처분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텅 빈 세트장에 또 다른 이야기와 새로운 작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어제까지는 닦고 칠하고 매만지고 다듬던 세트가 하루아침에 폐기물로 변하는 걸 지켜볼 때면 처음에는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작업에는 동일한 감정일 것 같아요.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일궈낸 무언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흔히 미술감독이라고 하면 자기 작품 전시회를 열거나 집에 소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세트장에 남겨온 소품 몇 개 정도가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저의 선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공예를 만드는 사람이다. 아무도 소장하지 못하는 버려지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저에게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손에 쥐고 있을 수는 없으나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이 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 저는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자존감도 낮고 리더십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늘 뒤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남 탓을 돌리는 게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나 스스로 중심을 잘 잡지 못했습니다. 학창 시절 콤파스로 원을 그릴 때 작거나 큰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큰 원을 그리려면 단단한 중심축을 지점으로 커다란 반지름을 그려야 원의 크기와 영역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제법 받았던 편입니다. 그런데 저의 영역이 매우 넓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미술감독으로 데뷔하고 긴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영화 개봉은 늦어지고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도 끊기고 뭐하나 싶었는데 저의 지인 중 한 명이 공원 녹지가에 근무를 했는데 주요 업무가 산책로와 공원 시설물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를 따라서 산을 오르내렸죠.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한동안 산을 찾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좋았는데 제 지인이 되게 귀찮았나 봐요. 갑자기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어서 소개를 덥석 받았죠.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저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섬세한데 그분은 조금 무심하기도 하고, 저는 한때 떡볶이 가게를 창업을 꿈꾸며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배웠을 만큼 요리에 많은 흥미가 있는데 그분은 요리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과 인연이 닿아 연애를 시작했고, 확실한 수입처가 없던 제게 내가 평생 먹어 살릴게 라는 너무나도 믿음직한 이야기를 하며 연애 6개월의 정지부를 찍고 저는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내뱉고 너무 무서웠는데 정말 저를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결혼 5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다행히 서로를 함께 책임지며 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콤파스에 빗대어 생각하자면 이제 제가 축이 된 셈이죠.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미술 감독이니까 집도 꽤 그럴싸하게 꾸몄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하는 거와 다릅니다. 저희 거실은 이사 왔을 때와 모습이 그대로예요. 지금은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보통 남의 집 세팅한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촬영 중인 작품의 공간에 어떤 커튼을 달지 어떤 소파가 어울릴지 고민하고 준비하지만 정작 저의 집, 진짜 집은 소파도 커튼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운해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저의 그분에게도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래된 취미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전봇대나 벽에 붙은 전단지를 의뢰보게 되는데요. 이 전단지를 누군가는 뜯어서 버리고 누군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고이 모셔서 작업실에 가져옵니다. 전단지를 어디에 쓰냐고요? 매우 쓸 곳이 다양합니다. 영화 작업을 할 때 새로 전단지를 만들면 세월감이 묻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제가 모아둔 전단지가 아주 잘 활용됩니다. 또 이런 게 막상 만들려고 하면 조금 어설프고 또 찾으면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모아두었다가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해냅니다. 저는 오래되고 낡은 것들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합정동 쪽에는 오래된 주택이 많은 편인데 주기적으로 돌면서 폐가구를 수집합니다. 그런 가구들을 소품창고에 모아두는데요. 요즘 것들 또 값비싼 것들은 그 형체가 잘 보존되어서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이런 오래된 손때 묻은 것들은 마음에 드는 것을 막상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며 소중하게 모아두죠. 전단지나 폐가구나 누군가에게 버릴 물건도 저에게 오면 그 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지키고 있는 신념이 있는데 바로 기본은 지키며 살자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먼저 일을 떠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법이니 일을 떠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미술요정팀은 미술학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감독이 학생을 가르치는 원장 선생님인 셈이고 직원들은 저마다 작업본을 가지고 저와 함께 확인과 검토를 하죠.
팀원들 모두 맡은 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나의 일을 남에게 넘기는 순간부터 불만이 생겨나고 잡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 쪽 일을 한다고 하면 저를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을 덜어 하시는데 저는 짜여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촬영 스케줄이 없을 때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고요. 밤 10시면 잠에 드는 편입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기분이 정말 상쾌하고 좋습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라디오를 즐겨 듣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 채널은 평화방송입니다. 다들 처음에 들으면 뜨악해요. 그게 재밌냐고 되묻기도 하고요. 그런데 안 들어봐서 그런 겁니다. 선곡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직업 탓에 성당을 자주 찾지 못하는데 중간중간 기도할 수 있는 주제를 나눌 때는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도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지방에 내려가서 길게는 2-3달 한 곳에 정박해 있기 때문에 교양에 목이 마르게 되거든요. 그런 갈증을 라디오가 해소해 주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현장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동료를 만났는데 제가 그날 들은 아침 라디오 내용이 용기와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라는 단어가 낯설고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토닥여주는 손길처럼 느껴져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어줍지 않은 위로는 때론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줬죠. 용기를 내어라. 그런데 남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한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프리젠테이션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저의 역량을 보여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일적으로만 다가가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미술 요정의 매력입니다. 툭 농담을 내뱉기도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죠. 그런데 원래 저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남 앞에 나서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저 자신을 조금씩 변화해야 되겠더라고요. 미술요정 창립 당시 저는 혼자였지만 7년이 되는 지금은 프로젝트가 많을 때는 직원 9명 정도에 있는 규모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띠동갑이 넘는 후배의 생계도 책임져야 할 만큼 막중한 책임이 저에게 부여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꾸준히 일도 웃으면서 하고 저와 작업하는 이들에게 얼굴 찌푸리는 일은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후배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이 요즘 보이지 않자 제가 선배님 은퇴하셨구나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은퇴라뇨? 도태죠. 저의 말을 맞받아치는 겁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경험으로 버티고 있는데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언젠간 나도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구성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가 있고 위에서 버티고 있는 선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끼어있는 역할일 겁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요. 도태되지 않으려고 오늘도 저는 부단히 저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자연스레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다고 피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비처럼 쌓이면 쌓였지 줄지는 않는데 아무리 하기 싫은 일도 그날 어떻게든 끝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은 일도 해봄직한 일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나를 좀 바꿔가며 시도해 본다든지 지금은 꾹 참고 이후에 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른 수단으로 푼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하기 싫었던 일도 어느새 내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조금 더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 싫은 일을 피하기보단 할 만한 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는 숱하게 세트를 디자인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시간과 제약이 많은 일입니다. 정해진 자원, 인력, 시간, 예산 등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은 적당한 타협과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현실의 공간을 세트가 뛰어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모든 작업에 실제 자재를 쓸 수 없지만 그 순간 화면 속에 진짜처럼 보이도록 하는 요소를 부리는 게 저의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칭찬에 야박하잖아요. 하지만 완성된 세트의 촬영으로 온 스태프과 배우들이 다들 쭈삣쭈삣 아무 말 없이 세트에서 셀카 단체 사진을 찍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전 생각하죠. 이번 미술도 잘 나왔구나라고 말이죠. 멋진 것은 모두들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저의 작품은 실체가 남아있지 않아도 화면에 그리고 누군가의 사진첩에 기록처럼 남아 있습니다. 더 좋은 만족스러운 작업을 하기 위해 전 앞으로 노력할 겁니다. 오늘은 저의 목소리를 냈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눈을 더욱 즐겁게 해드릴 작업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요정 방길성의 강연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